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 침샘을 자극하는 먹을거리.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젊은이들의 취향 제대로 저격. 옛 골목이 피어난 먹과 감성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원도심. 그중 한 곳인 선화동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선화단길.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레트로 감성과 개성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는데 소녀 감성으로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첫 번째 가게. 인기몰이 주인공은 바로 캐릭터 마카롱입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배시시.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먹나요? 안녕하세요. 선화단길에서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손으로 하는 것들은 다 좋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카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객층들은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왜냐면은 여자친구분들 선물해 드리려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줄을 서서 사가시고 줄줄이 많이 사가세요. 남자친구가 막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사가지고 오면은 저라도 싫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2년째. 하지만 제과제빵 경력은 무려 11년이라는데요. 유명 제과 체인점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이랍니다. 하지만 독립해서 가게를 꾸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대요.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해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드셔보시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거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처음에 그렸을 때랑 지금 그렸을 때랑 더 다양해진 부분도 있고, 네, 더 예뻐지게 더 깔끔하게 잘 그려지는 부분도 있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리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 좋은 각양각색 마카롱.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달콤한 맛까지 한번 맛보면 반하실걸요. 어디 마카롱뿐인가요?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마들렌. 푹신한 스펀지 위에 초콜릿과 코코넛 가루를 뿌린 레밍턴 케이크도 인기랍니다. 이 케이크처럼 달달한 일상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민도 많았대요. 한참 힘들 때는 뭐 4월, 5월 이때는 이제 원래 이제 힘든 달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100만 원이 매출이 들어와도 월세도 내고 뭐 재료값 하고 하면은 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할로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면 마카롱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때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고 있어요. 안정된 울타리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선화단길에서 새 도전을 시작한 이은정 대표. 녹록진 않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저처럼 이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분들이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데 우리 자영업자들 달달한 마카롱 먹고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헤쳐나간다면 언젠가 활짝 웃을 날도 오겠죠. 선화단길에서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한 또 다른 청년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화단길에서 김티 샵을 하고 있는 청년사장 강창희입니다. 남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던 옷들을 판매하는 구제샵입니다. 가도 끝이 안 보이는데요. 요즘 구제가 대세라죠? 착한 가격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저희는 보통
10대, 20대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제의 매력은 조금 값비싼 브랜드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옷들보다 스타일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 스타일이 더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구제를 입기 시작했죠. 구제라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당장 입고 나가도 멋쟁이 소리 듣기에 손색이 없겠죠. 가격도 1, 2만 원대. 그런데 사장님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옷이면 정말 긴 에피소드가 있는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옷입니다. 이게 얼마나 된 옷 같으세요? 10년? 10년? 이게 70년도, 지금 따지고 보면 50년 정도 된 옷이에요. 제가 이 옷을 사고 싶어서 지금까지 찾은 게 거의 4년 정도 걸렸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이고 너무 괜찮은 사이즈여서 저한테는 너무 보석 같았던 옷이죠. 어때요? 약간 서부의 사나이 같나요? 입으니까 더 멋진데요? 여성복도 추천해 주세요. 어떤 옷 입어야 엣지 있다 이런 소리 들을까요? 이번 연도 색깔이 네이비가 컨셉이에요. 약간 유행이 될 만한 색상이어서 청색상도 많은데 청색상 네이비 색상에서도 이 색상, 이 여성 의류인 패턴 원피스입니다. 구제 옷 하면은 박시한 옷, 큰 옷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편하기도 하고 은근히 꾸민 듯 안 꾸민 듯 같은 느낌?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여성 옷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부끄럽긴 한데 여자친구한테 입히면 아 정말 이쁘겠다 라는 스타일의 옷을 많이 고르고 있어요. 실제로 선물도 많이 하고 있고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가 입었을 때 아 너무 이쁘다 라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나이에 제법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엔 소위 말하는 노는 학생이었답니다. 멋쟁이 형들 따라 놀러 다니다 보니 절로 옷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옷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옷은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이 저렴한 옷을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 용돈도 매번 드리고 차도 구매하고 집도 구매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가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길,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강창희 대표. 지금의 모습에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가족 중에서도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쭉 살아와가지고 어렸을 때는 정말 속도 많이 썩였는데 지금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정말 가족들한테서도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는 할머니가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늘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앞으로 더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어. 할머니한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말이 할머니 사랑해. 아,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싶진 않대요. 아직 젊으니까요. 지금 이런 빈티지 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선화동에서 빈티지 느낌의 음식점이나 카페를 차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게 응원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저처럼 젊은 사장님이 하는 작은 공방이 선화단길에 또 있어요. 추천해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곳 선화단길은 젊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그중 저는 여기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공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감성 물씬.
귀엽고 앙증맞은 작품들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공방을 꾸렸냐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을 해야 했는데요. 저는 전공을 할 때부터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2년 전부터 이 선화단길에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졸업작품으로 하였던 작품입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는데 이거 과일 아닌가요? 과일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아보카도 그리고 이거는 모가예요. 이 모가랑 이 아보카도 보면은 계단같이 만들어서 이 과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모티브로 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이곳이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요. 누구나 와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개인 작업장으로만 쓰고 있다가 우선 도자기라는 게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흙 체험이라고 해서 핸드빌딩 수업이랑요. 또 이제 흙 수업이라고 하면은 손재주가 없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기물에다가 그림만 그리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취향 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더 가치 있겠죠?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SNS 통해서 왔어요. 여기가 워낙 유명한 데고 집 주변에 있어서 한 번쯤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친구나 남자친구나 만나면은 이제 카페나 밥 먹으러 가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자기 체험도 하면서 이색 코스로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색 데이트 한 번쯤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 대학 졸업 후 선화단길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박지현 대표. 요즘 많은 걸 배우고 있대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제 스스로 아직 청년이고 어리기 때문에 제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안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스스로 다 깨달아서 버티고 가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이 최고로 힘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젊고 전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꿈 많고 풋풋한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도예가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선화단길에서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한 곳. 화려한 볼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조명 가게? 아니면 소품 가게인가요? 여긴 카페입니다. 여긴 차도 마실 수 있고 빈티지 물건을 진열된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20년 동안 수집해 놓은 거를 진열해 놨습니다. 미국의 펍에서 사용하던 철제 탁자도 있고요. 이탈리아산 대리석 탁자와 조각상 외에도 수천 점의 수집품들을 감상하며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나이가 꽤 많다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창틀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원래 이 건물은 1969년에 산부인과로 지었던 병원이었어요. 그런 건물을 제가 딱 보고 아, 이곳이다 싶어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 기본 골격만 남겨두고 수천 점의 수집품으로 채워 새롭게 변신시켰다는데요. 층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대요. 2층은 어떨까요? 서양화로 벽면이 꽉 채워진 걸 보니 갤러리를 만든 건가요? 여기로 오시면은 마치 17세기 유럽에 오신 것 같은 그런 살롱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음악 들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좋아들 많이 하십니다. 눈으로는 멋진 작품을, 귀로는 멋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네요. 좋은 음악을 많은 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반도 있고 악기들도 기타나 LP판도 있어요. 틈틈이 공연도 열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쯤 되니 3층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진관이요? 그러고 보니 안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요. 수집이 취미라는 가수연 대표, 사진에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제 본업이 사진 촬영하는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차도 마실 수 있지만 이렇게 사진도 소장용으로 또 기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진 카페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저 SNS에서 검색하다가 카페랑 같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와서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4층 역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로 꾸며져 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사진 작가들에게도 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진 카페. 그런데 왜 사진을 주제로 카페를 열게 됐을까요? 보통 사진관 같은 경우는 예약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기다림을 조금 탈피하고자 접근성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사진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카페에 잠깐 오셨다가 그냥 여기가 어디지 하고서 3층에 올라오셔서 구경하시다가 사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바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꼭 스튜디오에 올라가지 않아도 구석구석 멋진 포토존이 많다는 사진 카페. 은은한 조명 아래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죠.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선화동 거리 선화단길. 오래된 한옥에 트렌디한 감성을 덧입힌 곳도 많은데요. 그중 한 곳, 시간을 거스른 듯 고즈넉한 분위기에 정겨운 미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단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김한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카페? 카페는 아니고요.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음식을 팔고 있어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석가래며 옛 분위기 그대로 살린 걸 보니 한정식집? 음식 나왔나 봐요. 요즘 선화단길에서 인기 급상승 중이라는 바로 그 음식. 그런데 비주얼이 좀 요상하네요. 이게 뭔가요? 저희 메뉴 이름이 손에 손잡고 세트인데요. 보통 대창이랑 곱창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이제 같이 와서 드시기에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함께 같이 드시라고 이제 사이좋게 드시라고 손에 손잡고 세트라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부산에서 지냈었는데 양념대창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창이랑 전골 같이 드실 수 있는 반반 세트를 파는 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조리학과 출신의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경력을 바탕삼아 개발한 레시피. 특히 양념장이 중요하대요. 채소랑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끓인 간장을 양파, 배랑 사과 해서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버무린 거예요. 양념 대창과 세트인 곱창 전골은 뭐니 해도 육수가 생명이겠죠. 이건 비법이 뭐예요? 저희가 사골로 육수를 한번 빼고요. 누태기름이라고 이제 콩팥기름을 이용해서 고춧가루, 생강, 마늘 넣고 보통 육개장에 많이 쓰세요. 그거랑 이제 사골 육수 합해가지고 배합해서 만든 육수예요. 곱창 전골 육수라고 하면은 너무 무거워서
좀 드시기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좀 가벼우면서 이제 감칠맛은 최대로 끌어올린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음식점에 짬짜면이 있다면 이곳엔 손에 손잡고 세트가 있다. 맛이 어때요? 제가 평소에 양대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느끼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담백하고 고소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곱창전골은 약간 얼큰해가지고 약간 술이 땡기는 맛. 소주 한 병 시켜야 될 것 같아요. SNS에 핫하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오늘 처음 와봤어. 여기는 다른 집보다 국도 꽉 차 있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운치 있는 한옥에서 맛보는 색다른 메뉴에 날로 인기 높아지고 있다는 이곳. 하지만 초반엔 원하는 맛을 찾지 못해 어려움도 많았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생각처럼 안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도 끝에 생각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대로 안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만든 거니까 다 먹어야 됐으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살도 한 8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살이 좀 쪘다가 이제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시. 문을 연 지 이제 1년. 하루에도 수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식당이라지만 다행히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가게가 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바빠질 시기쯤에 코로나가 터져서 진짜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성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힘든 상황을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찬 가짓수도 원래는 좀 더 적었었는데 늘려가지고 손님들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드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부단한 노력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유식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 사장.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대창도 먹고 싶고 곱창도 먹고 싶다고요? 그러시면 선화단길을 위치한 저희 가게를 찾아주세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 준비해드릴게요. 하루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온 선화단길. 유난히 눈에 띄는 한 곳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단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최민종이라고 합니다. 카페예요? 아니요, 저희는 와인바입니다. 와인바요? 네, 한옥에서 와인바를 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재밌어 하시는데 저는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한옥 와인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느낌은 살리고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을 더한 와인바. 특별한 날,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안성맞춤이겠죠. 이 구멍은 뭐예요? 뻥 뚫린 구멍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음식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 재밌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반듯하게 깎지 않고 이렇게 뻥 뚫어 놓으니까 손님들이 더 재밌어 하십니다. 서핑 강사 경험을 살려 휴양지 느낌도 냈고요. 공간마다 특색을 살려 분위기를 각각 다르게 꾸몄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감각과 솜씨가 엿보이지만 최민종 대표가 손수 구상하고 발품 팔아 만들었대요. 저는 8개월 동안 이 공간을 흙도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그 조명도 설치하고 벽도 까고 벽도 뚫고 하면서 8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하다가 10kg가 빠졌어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핫플레이스를 많이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이 가게에 많이 접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 선화단길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오래된 한옥을 구입해 대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와인바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카페랑 펍이랑 맥주랑 와인이랑 같이 팔고 있었는데요. 점점 와인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 와인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와인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선원한길이 핫플레이스라서 손님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와인 안주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족발입니다. 이게 독일식 족발이에요. 그 독일식 족발은 겉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족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카페랑 펍을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족발이랑 와인이랑 한 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족발이랑 와인이랑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와인과 족발의 만남이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족발에 막국수까지 그야말로 동서양이 만났네요. 젊은이들 사이에선 분위기 맛집, 낭만 맛집으로도 통한다는 이곳. 사장님이 직접 썰어주는 족발까지 곁들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여기 분위기 좋은 와인바 있다고 해서 놀러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학센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독일식 족발이 있는데 껍질이 엄청 쫀득쫀득해서 와인이랑도 잘 어울리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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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맛있겠다. 네, 진짜 와인이랑 학생이랑 잘 어울려요. 짠! 고장을 위하여! 와, 분위기 달달한데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가 없겠어요. 주말 돼가지고 여자친구랑 약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약간 저녁 먹고 싶어서 고르다가 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음식들도 맛도 좋고 와인이 술술 넘어가네요. 저는 원래 한옥 인테리어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와인 파는 데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족발이랑 와인이 또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영빈 최고! 2층엔 전망 좋은 루프탑도 마련돼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 속에서 와인 한 잔, 낭만 한 잔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선화단길에서 첫 출발을 비교적 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컨셉들의 가게를 좀 많이 늘려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잊혀져가던 거리가 각양각색 빛나는 도전과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맛과 멋, 다양한 즐거움과 감성이 있는 선화단길 함께 걸어보실래요?